6. 이거 제가 경우의 수는 거 알려줬잖아요. TV 안 켜졌냐? 네. TV 안 켜졌는데 막 녹화하고 있네? 세상에. 마음 연습이 이렇게 급하다. 이거 경우의 수는 거 제가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섹터 이름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은 전체 집합 안에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U다. 그 다음에 얘 지금 집합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름 A, B 이렇게 지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여기 한 개.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원소가 들어오는 원소의 선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요 5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은 3개의 선택권이 총 5회 있습니다. 3의 5제곱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는 조건에만 유배되지 않으면 되니까, 만약에 이 5명이 전부 다 난 여기 안 갈 건데 이래버리면 매우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빼면 돼요. 2의 5제곱. 답은 211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는 개념이잖아요. 이름이 안 지어져 있으니까 되도록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진짜 집합의 순서상을 세는 게 존나 개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상황 맞춰서 그려놓고 섹터 이름 지어놓고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원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다면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놨잖아요. 좀 배워서 따라할 만하다.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네. 501번. 일단 2단에 번호가 적힌 10개의 사물함이 있고요.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사물함 중 서로 다른 5개의 사물함을 하나씩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A가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는 14 이상이고 B가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는 4 이하이다. 그런데 분할은 A를 가지고 하는 게 일단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14 같은 경우에 인접하는 사물함이 3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사물함의 배치에 굉장히 강력한 제한을 걸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B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보자. A가 14냐 15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A가 14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게 가장 쉬울 것 같거든, 내 입장에서. A가 14인 경우면 13과 15와 4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그냥 1357이잖아요. 그렇지 않나? 아니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A가 오면 차가 1 또는 10이라는 게 뭐냐면, 차가 1 또는 10은 이게 편의상 써는 거고, 그냥 위아래로 양옆으로 둘 다 이웃할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도 사용을 못하고 여기도 사용을 못하고 여기도 사용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됐나 친구들? 그러면 B만 1, 2, 3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 1, 하나 2 나머지가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B의 위치가 1이냐 3이냐 이건 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2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12개? 괜찮죠? 예,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 상황 지울게요, 이제. 두 번째. A가 15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가 있는 거죠. 그럼 사용 금지인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나머지 제한 조건은 B한테밖에 없기 때문에 B가 1인 경우를 먼저 보죠. 그럼 여기 B가 왔어요. 아니? 그럼 나머지 3개를 배치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이웃하면 안 되게 247, 213, 7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다른 것도 되나? 나머지 3개 3분함을 줘야 될 거 아니야. 6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냥 B의 위치만 정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B의 위치만 정할게요. 아니, B의 위치를 정했으니까 나머지 3개의 위치만 정할게요. 3명을 나열하는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B가 여기니까 실제로 3개의 위치를 잡는 방법은 여기 되냐? 2 안 된다. 3 물 잡을 수 없지 않냐? 13, 4 하고 6, 7이네. 미안합니다. 예. 그럼 2가지네요. 실제로 넣는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3명만 넣으면 되죠. B 위치 고정이니까. 자, 이번에는 B가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B가 2이면 B의 좌우를 사용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러면 13을 사용하고 4도 사용하고 6, 7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가지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사용할 수 없죠. 이런 불가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하냐? 13은 안 된다. 불가능이다 그러면 60이 붙어버리니까. 예. 그러면 B가 3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번째, B가 4이면 여기 안 되죠? 안 되는 여기밖에 없지? 그러면 1, 2 중에 하나 고르고 6, 7 중에 하나 고르고 13은 그대로 선택해야 되죠. B가 4이면 1, 2 중에 하나 고르고 6, 7 중에 하나 고르니까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8가지잖아요. 나중에 하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48가지예요. 그러면 얘랑 2개 더하니까 답은 60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분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분할만 잘하면 이거 세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502번.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A부터 F까지 알파벳이 있고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을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A와 F는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A랑 F는 칠해버릴게요. 제가 무슨 색인 가능성이 아직 색깔 안 정했어요. 그냥 같은 색이라는 표현으로 칠해놓은 겁니다. 자, A, B, C, D, E 아니 A, B, C, E, D 순으로 정할게요. 왜냐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E를 정하고 D를 정하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고요. 자, A에는 4가지 색이 올 수 있습니다. F는 같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미 뭔가 칠해진 겁니다. B에는 그럼 3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A와 B는 둘 다 칠해진 거예요. F도 칠해진 거고. C에는 B의 색이 올 수 없고 F의 색이 올 수 없어요. 그러면 2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E에는 B의 색이 올 수 없고 F의 색이 올 수 없어요. 그럼 2가지가 올 수 있어요. 맞잖아. 예. 그리고 D는 E와 A와 색이 다른 게 와야 되는데 이때 E와 A는 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E가 F와 인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또 2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해됐나? 네, 96가지예요. 단순히 곱해서 푸는 문제니까 얘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축소해서 그냥 풀었을 뿐이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사실 왜 3스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풀고 나서 얘는 왜 3스텝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였고요. 541번을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뭐 질문 잘한 것 같습니다.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증명은 그냥 단순히 산술 계산하면 되거든. 봐봐. n-1pr은 n-1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되죠? n-1에서 r을 뺀 거에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이 기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부분의 증명은 그냥 단순히 연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하는 형태 팩토리얼에 관한 식으로 다 고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기는 n-r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얘가 npr이 되는지만 보여주면 되죠. 통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분을 할 때 얘는 1부터 n-r-1까지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곱해지는 애고 얘는 k보다 하나 딱 더 곱해지는 거예요. 뭐 n-r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분은 당연히 뭘로 해야겠어요? n-r 팩토리얼로 통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 분자에 뭘 곱해야 돼요? n-r을 곱할 수밖에 없죠. 분수의 성질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가 공통인 수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엮으면 n이 남기 때문에 위에는 n 팩토리얼 되고 아래는 n-r 팩토리얼이 돼서 얘는 npr이다. 이렇게 증명은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스타일 뭐 증명하고 시키면 전부 다 계승에 관한 식으로 싹 고치면 증명 다 됩니다. 그냥 분수만 통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이 식이 갖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NPR을 셀 때 물론 직접 세도 되지만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건 NPR의 상황을 두 가지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이죠. 이 방법의 수가 저 두 가지 방법의 수의 합과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건 뭘까? n-pr이잖아요. 왜 n개에서 안 뽑고 n-1개에서 뽑지? 야, 이건 쓰지 마. 이거 내 거야.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뭐냐면 특정한 한계를 반드시 배제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n-1 pr-1이니까 n-1개 중에 r개가 아니고 r-1개만 뽑으래. 하나 이미 뽑았다는 얘기지. 하나는 이미 뽑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한 한개를 반드시 포함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쓰면 그럼 앞에 곱하기 R은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 곱하기 R은 뭐냐면 R-R개를 니네가 1개를 나열하잖아. 순열에 의해서.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지금 R-1개가 나열이 된 건데 처음 뽑아둔 놈 나열 돼서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런 데를 선택해서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선택 가능한 위치가 딱 R개죠. 물건이 R-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뽑았던 대상을 어디에 위치시키냐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배제, 포함 이러니까 완벽하게 분할되는 거죠. 사실 저 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어느 정도 하면 이런 의미가 읽혀야 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잘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읽어드렸습니다. 알겠죠?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식을 볼 때는 특정 하나를 반드시 빼놓고 나열을 한번 해보고 특정 한 개를 반드시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눠서 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지어 증명을 이렇게 쓰면 틀릴까? 안 틀려요. 물론 굳이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저렇게 한글로 바닥바닥 쓰고 있을 이유는 없긴 한데 그죠? 예.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그냥 글자로 써도 올바른 증명이에요.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냐고. 좋아요. 유사품이 뭐가 있을까? 유사품 있잖아. 이거 아닌가? 얘는 나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방법에서는 특정한 한 개를 미리
배제해놓고 빼놓고 R개를 뽑는 방법과 특정한 개를 미리 뽑았기 때문에 뽑을 대상이 N-1개밖에 없고 뽑는 개수도 R-1개밖에 없다. 이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뭔가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좀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걸 애들이 되게 못 외우거든. 여기가 여기가 N인가? 여기가 N-1인가? 이렇게 모지가 못 외운단 말이야. 그게 의미를 모르니까 못 외우는 거야. 의미를 알면 그냥 쓰는 거지.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이 친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저하지 말라니까요. 알겠죠? 네. 543번 보겠습니다. 지상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1층에서 탑승한 3명이 12층까지 1회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4층까지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로 연속 한 층에 내리는 경우는 없고 3명은 모두 서로 다른 층에 내린다. 그럼 4층까지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그냥? 지상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있다고 치면 되잖아. 지상 1층부터 내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명이 각자 다른 층에서 내리니까 3명이 내릴 층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명이 내리지 않을 층은 몇 개가 있는 거죠? 5개의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명이 내리지 않을 5개의 층을 먼저 선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번호표 만들어서 3명한테 줍니다. 그냥. 그럼 끝났어요. 왜냐면 같은 층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 번호표는 총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그냥 6P3이에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120 되겠다. 실제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층이 연달아 붙어있는데 제 마음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고 있죠? 예. 이게 뭐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순서가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막 10개의 주차면이 있는데 4대의 차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주차하는 방법이 있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 주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개의 비인의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유사한 거죠. 얘는 근데 엘리베이터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열의 구조. 이해하시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2, 4, 6은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홀수인 소수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3, 5는 이웃하면 안 돼요. 이것도 분할을 좀 더 저보다 이쁘게 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2, 4, 6이 3개고 3은 2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2, 4, 6을 기준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2와 4와 6 사이를 누군가가 반드시 채워야 되거든. 그럼 홀수가 채울 거니까 1, 3이 채울 수도 있고 1, 5가 채울 수도 있고 3, 5가 채울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나머지 2개하고 좀 다른 애야. 왜냐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를 충족하고 있어. 나는 그냥 2와 4와 6만 격리시키고 싶었던 건데 3과 5까지 자동 격리가 되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에 2개랑 밑에는 좀 다른 거구나. 내가 분할을 하긴 했지만 이 병렬 구조가 아니고 요 세 번째 건 좀 다른 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1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얘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맨 먼저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 4, 6의 위치 변경, 3, 5의 위치 변경, 마지막에 숫자 1의 위치 지정. 이렇게. 이해되시죠? 72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 4, 6의 위치 변경, 1, 5의 위치 변경. 그 다음에 너는 2를 넣어야 되잖아. 2가 아니라 3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3은 여기와 여기밖에 못 옵니다. 일단 5 옆에는 맞지 않냐?
왜냐면 5옆에는 당연히 못 오죠. 3, 5, 2로 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옆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데도 1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와버리면 아래에서 이미 센 걸 또 세게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존나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게 분할하면 안 돼요? 제가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헷갈리게 분할하는 과정이 생각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냥 적당히 겹치게 분할해서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만 배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모두를 겹치지 않게 분할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실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놓으면 안 됩니다. 주의. 여기 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1 좌우에 5를 놓으면 안 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구조가 똑같은 거 알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얘가 얼마예요? 12개잖아. 그럼 12개인 거 아는 거지. 처음부터 구조 똑같은 거 알았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답이 뭐가 안 맞는 느낌인데? 답이 맞니 이게? 24. 어디가 24야? 응? 둘이 안 똑같냐? 그냥 6 곱하기 4. 계산. 계산을 틀렸다고요? 6 곱하기 4. 아 그러네요. 네. 미쳐가지고 24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 더하면 답은 120이 될 거예요. 처음 구한 답하고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요.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1인 당연히 경우수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구조가 똑같은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은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549번 1, 2, 3, 4, 5, 6의 6개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A, 4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하자.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일단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판정은 3의 배수는 정수의 분류가 쉽고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를 확인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3의 배수의 개수를 보려면 당연히 1, 4와 2, 5와 3, 6으로 숫자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죠. 이해했죠? 예. 4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지금 나머지 1인 거잖아요. 얘는 나머지 2인 거고 나머지 0인 거니까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이면 문제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도 문제의 조건은 충족하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4개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뭐냐면 뽑는 거 2개, 뽑는 거 2개 얘는 안 뽑으니까 나머지는 나열만 하면 되죠. 여기 안 뽑잖아요? 안 뽑잖아. 이미 다 뽑혀 있으니까 나열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2개 더하시면 120 나와서 A가 12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의 배수를 보겠습니다. 4의 배수는 실제로 4의 배수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숫자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총 8개. 물론 여러분 문제 풀 때 예쁘게 칸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1, 2일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끝에 오시는 4의 배수의 개수를 가능한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1, 6일 때 가능하죠. 2, 4일 때 가능해요. 3, 2 가능하고 3, 6 가능하고 5, 2 가능하다. 뭐 4, 0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5, 6하고 6, 4 가능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8 곱하기 4P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96, 얘가 P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216이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사실 끝에가 4의 배수가 가능한 조합이 8개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림도 그릴 필요 없죠. 그죠? 자, 다음 551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와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공을 1개씩 꺼내서 5개의 공을 모두 꺼내는 방법의 수는 빨간 공은 연속하여 꺼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파란 공을 기준으로 또 분할을 했거든요. 얘는 3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빨간 공은 연속하여 꺼내지 않으니까 빨간 공이 여기 와도 되겠죠. 저 B는 재활용하려고 지금 밑에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도 되죠. 파란 공은 연달아 2번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맞지 않니?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빨간 공 이웃 아니에요. 지금 가운데 B 끼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마지막 이렇게 해도 되죠. 됐어요.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빨간 공의 순서, 파란 공의 순서. 이해되시죠? 답은 60까지 되겠고요. 여기서 이런 말이 없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색깔 같다고 똑같은 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서로 같은 공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 다른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52번. 최대 공약수가 5팩토리얼이고 최소 공배수가 15팩토리얼이다. 제 생각에 약수의 배수 이론이 좀 약해서 이거 못 풀지 않은가 싶은데 A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5팩토리얼 곱하기 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팩토리얼 곱하기 N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최대 공약수 곱하기 남은 인수, 최대 공약수 곱하기 남은 인수. 단 M, N은 서로 소외하겠죠? 얘들이 서로 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5팩이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이 두 수의 곱인 거 알고 계시죠? 모르나? 맞잖아. 뭐 몰라도 돼.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최소 공배수인 15팩토리얼은 뭐겠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3개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팩토리얼을 5팩토리얼로 나누면 얘가 15, 14 이렇게 해가지고 7, 6까지 오거든? 얘들을 M 또는 N이 갖는 거지. 그냥 이 숫자가 완성이 될 거니까. 근데 얘를 다 소인수분해를 때려보면 2는 8개 있고 3은 5개 있고 5는 2개 있고 7 2개 있고 11 하나 있고 13 하나 있어요.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2라는 소인수를 만약에 M이 하나라도 가진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나 갖고 싶으면 8개를 다 가져야 돼. 뭐 때문에? 서로 때문에. 제 말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려면 5개를 다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갖거나 2개나 이런 게 안 된다니까? 그럼 2가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3도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럼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야, 너 M의 인수가 될 거야? N의 인수가 될 거야? 난 M! 뭐 이렇게 정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하는 과정을 몇 번 택하면 돼요? 6번. 이 6제곱. 이해되셨나?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A, B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A, B의 이름이 없는 거라니까? 얘는 A, B의 이름도 있고 순서도 있어요. A가 B보다 커야 한다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숫자 두 개를 생각했는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64개가 있다. 근데 A가 더 크고 B가 더 작고 이렇게 고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A와 B는 같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A와 B가 같으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일치하죠. 여기 등호는 낚시입니다. 알겠죠? 그럼 A가 B보다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2의 6제곱계에는 a가 b보다 클 때가 2의 5제곱계, a가 b보다 작을 때가 2의 5제곱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시면 2의 5제곱 32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 숫자들의 조합을 세는 방법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봤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완전히 동일하겠죠. 대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2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64를 답으로 쓰면 참 안타깝겠죠. 여기까지 풀어놓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루는 대상이 순서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58번 보겠습니다. 231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A, 합성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소인수분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소인수분해 해보고 못 깨달은 거 없어요?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1이에요. 1.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특정 소인수의 지수가 2 이상의 경우 출제할 수 없습니다. 푸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알겠죠? 네, 푸는 방식을 보면 압니다. 자, 얘를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5개의 숫자를 3개로 분할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1 더하기 1 3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개 2개 하나가 가능하죠. 첫 번째 케이스는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 곱하기 2팩분의 1. 왜냐면 여기 1, 1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하기 5C1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분의 1. 왜냐면 여기 2, 2 같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마지막에 3C3, 2C 이런 거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같은 숫자를 보고 정확히 계산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10하고 15니까 25네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A가 25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합성수만의 곱으로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 1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곱이 돼버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3 더하기 2밖에 안 되는 거죠. 3개 2개. 네. 그래서 5C2 곱하기 3C3. 근데 얘는 뭐 그냥 5C2만 써도 되겠네. 2분할 상황이니까. 네, 얘가 B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35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상 얘는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죄다 1인 것밖에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바뀌더라도 이 지수가 죄다 1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다음 565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고요. 1, 2, 3, 4, 5, 6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고 4개의 정다각형의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크다. 아, 그렇군.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이 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르다는 얘기잖아. 혹은 얘랑 얘랑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얘랑 얘랑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분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라니까, 문제 푸는 다라니까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비중이 한 90% 돼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지을게요. 부르기 불편하니까 섹터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B와 D의 수가 같은 경우가 더 쉽겠죠. B와 D의 수가 같다면 실제로 A, B, C 3개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중복을 허락할 4개를 택하죠? 맞죠? 예.
B와 C가 다르니까 OP 왜 이렇게 써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깎고 써올 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예. 4, 5. 아니, 좀 이상한데? 좀 봐봐. 뭔 생각으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이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다 라고 적어놨거든? 난 무슨 생각을 했던 거일까 이때? 보통 금방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 더 보여줄게. 감사합니다. A의 색으로 분할하는 것 같습니다. A의 색이 1일 때 그죠? 5P A의 색이 2일 때 4P A의 색이 3일 때 그러니까 A의 숫자가 3일 때 3P A의 숫자가 4일 때 2P 그런 거 같죠? 맞잖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 A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분할한 것 같고요. B와 D의 숫자가 같은 경우 여기 만약 1이 들었다고 치면 어차피 여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1을 못 쓰잖아. 커야 되니까. 그럼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BC는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5P2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그 다음 거는 A가 2일 때, 그 다음 거는 A가 3일 때, 그 다음 거는 A가 4일 때. 더 이상 안 되죠. B와 D의 수가 다르니까 이제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일 때 5P3, A가 2일 때 4P3, A가 3일 때 3P3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가끔 제가 풀어놓고 이 새끼 뭔 생각한 거지? 예.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A에 들어가는 수를 기준으로 분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풀 때 이걸 이제 다시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메모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나도 막 꼬치락 혼자 풀다 보면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67번 15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선들로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근데 구조가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분할을 셀 건데 어떻게 셀 거냐면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로의 길이가 2일 때를 세면 여기서는 3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여기서는 택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죠. 여기서만 센다고 하면 여기서 세로의 길이 1일 때 센다고 하면 여기서 4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여기서는 택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로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세우면 3C2 그 밑에는 4C2 그 밑에는 5C2 그 밑에는 7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까지예요. 계산해 보시면 두 번째 세로의 길이가
2다라고 하면 잘 보셔야 돼요. 세로의 길이가 2다. 그럼 요 3C2에서도 이렇게를 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맞잖아. 예. 그래서 3C2 그리고 4C2에서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놓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4C2 그리고 5C2까지 가능하죠. 여기를 정해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19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로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여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3C 그 다음에 여기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4C2입니다. 일단 9예요. 네 번째 세로의 길이가 4다. 그러면 3C2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위랑 아래는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을 거니까. 됐죠? 예. 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다 더하시면 72가지가 나온다. 졸라 복잡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쪼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쪼개시면 될 것 같고. (579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배를 이용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한 종류는 4초 동안 울리고 또 한 종류는 1초 동안 울리며 이름 지어줘 그냥. 4초짜리는 A가 되렴 1초짜리는 B가 되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벨과 벨 사이에는 1초의 간격을 두려고 한다. 자, 잘 봐요. 벨과 벨 사이에는 1초의 간격을 두려고 하고 이 두 종류의 벨을 이용해서 18초짜리의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까지 읽으면서 그냥 5초, 2초라고 한 다음에 19초짜리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든 뒤에 1초 붙어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마지막 신호는 1초가 안 붙어있잖아. 그냥 19초다 이러면 붙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5초짜리 그냥 5A라고 했어요. 5초니까 더하기 2B 이게 19초를 완성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요거 하나에 요거 7개 가능합니다. 맞죠? A에다가 2 넣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오른쪽이 홀수잖아요. 근데 2B는 이미 짝수예요. 그러니까 5A는 꼭 홀수여야 되는 거지. 넣어보고 깨닫지 마시고 시계 구조를 보고 처음부터 알았어야 돼요. 3이면 2예요. 그럼 그 다음에 5를 넣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5, 25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몇 가지예요? 5초짜리 1개 2초짜리 7개란 얘기야. 그럼 5초짜리 위치에 따라서 8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얘는 5초짜리 3개 2초짜리 2개란 얘기야. 그러면 5팩 3팩 2팩이니까 10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이니까 18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분할보다도 저기 이 부분을 이렇게 문제 바꿔버려야겠다. 불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시겠죠? 네. 580번 보겠습니다.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7개의 반이 반별 축구 시합을 그림과 같은 대진표를 하려고 한다. 1, 2반이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일단은 결승 이전에 만나면 안 되니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그죠? 토너먼트에서도 4명이 있는 구간이 있고 세 팀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반이, 알겠죠?
1번과 2번은 각자 찢어져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1번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2번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잖아. 선생님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2 곱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어딘가에 1번이 있다고 하고 여기 어딘가에 2번이 있다고 하자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1번의 위치가 실제로 여기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지 않냐? 너네가 일반이라고 간주해봐. 그러면 왜 우리 일반인데 여기다 적어놨어요?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 듭니까? 물론 들 수도 있지. 근데 그 경기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적혀있을 때 여기 3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 적혔을 때 여기 3반이 있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딱히 큰 차이를 모릅니다. 이래저래서 난 그냥 3반하고 붙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반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케이스 분류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은 여기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냥 아무데나 있어도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지? 그냥 1번 여기 있는 걸로 고정을 할게요. 그럼 2번의 위치도 고정해도 됩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왜냐면 2번은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건 다르지만, 같지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번의 위치를 가지고 분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번이 처음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괄호를 열어줘야겠죠. 왜냐면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달아야 되니까. 더하기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2번이 저기 있다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되죠? 2번의 위치를 저기로 고정했으니까 나머지 반의 위치만 정하면 돼요. 맞잖아. 그런데 이 5개의 위치 중에 특정한 반이 들어갔을 때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위치가 있죠. 여기. 본인이 만약에 3반인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는 구조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달라요. 일반하고 붙냐 안 붙냐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5개 자리 다 똑같은 게 아니고 2개만 똑같다. 그래서 이걸 5팩, 2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두 번째, 2반이 여기 있다고 간주할게요. 그러면 이 2개의 자리와 이 2개의 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5팩, 2팩, 2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90이어서 답은 180이 됩니다. 별거 없죠? 네. 그러니까 일반이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2번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왔다고 치고 적당한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1, 2반의 좌우 위치를 변경하는 건 유의미한 거여서 곱해야 되지만 일반이 여기서 위치를 막 옮겨 다니는 건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582번 볼게요. 4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했을 때 비길 경우의 수는 언제 비기냐? 4명이 언제 비겨? 가위바위보 안 해봤어? 다 똑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가 모두 나오거나 모두 나오면 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보도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나오는 순간 비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위 나오고 가위 나오고 가위 나오고 가위 나와도 비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물음표를 결정해야 돼요. 저게 가위냐 바위냐 보냐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각자 누가 낸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4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냈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위 바위 보 가위였다고 합시다. 그럼 가위 바위 보 가위를 4명한테 나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위랑 가위는 일치하잖아. 만약에 뭐 바위여도 바위와 바위 일치하니까 나열 어떻게 해야 돼? 4팩 2팩으로 해야 돼. 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36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세 가지죠. 왜 가위가위가위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3 곱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39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두 문제만 더 하고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출발하여 1층까지 가는데 7층에서 6명이 타서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다. 그리고 1층에 아무도 타고 있잖아. 그러면 6, 5, 3층에 나눠서 내렸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아무도 안 탔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명을 3명의 사람의 그룹으로 나누세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명, 1명, 1명 가능하죠. 3명, 2명, 1명 가능하고 2명, 2명, 2명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6시 1 곱하기 5시 1 곱하기 4시 4 곱하기 2팩분의 1입니다. 1, 1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6시 1 곱하기 5시 2 곱하기 3시 3이고 뭘 곱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달라서 3이 없으면 2도 써놨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2이기 때문에 3팩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면 사람만 그냥 3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얘네가 몇 층에 내리는지를 알려면 여기에 3팩을 곱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쁘니까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540까지 나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제 다 푸는 방법 이거 똑같거든요. 그냥 조편성이에요. 사람을 3개의 그룹으로 쪼갠다. 이거 알면 되니까. 다음 86번 100메가, 150메가, 200메가, 250메가, 400메가 5개의 파일이 있는데 최대 1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량이 얼마냐면 1100메가야. 물론 1.1기가라고 해도 되고요. 1000메가가 1기가 1024메가가 1기가래. 그래요. 1024메가가 1기가. 알겠죠? 아무튼 1100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USB에 다 담을 수는 없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2개 나눠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3개 USB가 있으니까 몰빵을 하더라도 4 더하기 1 더하기 0 이런 구조겠죠? 5 더하기 0 더하기 0은 안 된다 이거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0도 됩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1 더하기 1 되죠. 2 더하기 1도 됩니다.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 5C 1 곱하기 4C 4고요. 두 번째는 5C 2 곱하기 3C 3이고 세 번째는 5C 1 곱하기 4C 1 곱하기 3C 3 곱하기 2팩분의 1이고요. 네 번째는 5C 1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 곱하기 2팩분의 1입니다. 같은 종류의 USB란 말은 실제 USB를 담는다는 얘기가 안 담는다는 얘기예요? 안 담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산하시면 40까지 나올 겁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스텝 하고 절대 등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원 평가를 하루만 볼 건데 일요일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보면 과제도 똑바로 안 해온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요. 일요일날 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